이 시간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작은 이제 마이켈슨과 몰리의 에테르 검출 실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에테르는 빛의 매질로서 이제 마이켈슨과 몰리가 이제 이 실험을 합니다. 에테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많은 그 물리학자들이 믿었어요. 이제 빛을 전달시키는 매질이다. 우리가 이제 뭐 물결이라든가 뭐 소리, 물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물이 매질이 되겠죠. 그리고 소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매질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빛의 매질이 에테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테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존재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마이켈슨과 몰리는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구가 이제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뭐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에테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에테르가 있다면, 그래서 에테르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있다면 이제 에테르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에테르 바람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에테르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방향이 같거나 또는 이제 반대 방향일 경우에 이제 빛의 속도 차이가 이제 생길 것이다.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좀 빨라질 것이고, 반대 방향일 경우에는 이제 에테르하고 서로 반대 방향일 경우에는 이제 빛이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실험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켈슨과 몰리는 화면에서 보는 이런 그 실험 장치를 고안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빛을 쏘고 이 빛이 이제 반투명 거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투명 거울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는 통과를 하고 일부는 또 반사를 해요. 그래서 수직으로 갔다가 오는 빛이 있고 수평으로 갔다가 오는 빛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평, 수직 중에 어느 쪽에 에테르가 있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에테르와 그런 이제 어떤 지구가 공전 또는 자전을 하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거나 또 느려지는 부분이 어딘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분명히 이제 에, 그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직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검출기에서는 이제 빛의 속력 차이로 간섭무늬, 즉 밝고 어두운 줄무늬 같은 형태를 관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관섭무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빛은 매질이 없이 일정한 속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것을 빛은 매질이 없이 일정한 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모든 관성계에서의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즉 우리가 이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는 경우 이제 서로 그 나름대로의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성 원리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마이켈스 몰리 실험에 대한 이제 아인슈타인의 생각처럼 광속은 불변하다.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어,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인다. 빛의 속력은 자, 이게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자, 두 가지 가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시의 상대성입니다. 자, 동시의 상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관측자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관측자에게는 동시가 아니다. 이해는 내용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우주선에 빛의 속력에 가까운 우주선이 빛의 속력과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화면의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에 여자가 있죠. 이 여자의 머리 위에서 이제 전등불을 켜요. 불을 켜면 이 빛이 양쪽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같은 거리라면 A, B 모두 동시에 빛이 도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우주선이 빛의 속력과 가까운 속력 V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 본 사람은
이 우주선 자체가 이제 앞으로 움직이면서 이 빛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에, B에서 도착하는 빛과 A에 도착하는 빛이 서로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게 관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남자가 좀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묘사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여자가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은 이제 우주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그렇게 관찰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동시에 A, B 동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현상을 관찰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이쪽 오른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앞으로 그 우주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B가 먼저 지나고 A는 아직 좀 더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우주선 내부에서는 이제 빛이 동시에 도착하지만은 밖에서는 B가 먼저 그리고 A가 나중에 이렇게 에, 다르게 동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시의 상대성입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T0 고유 시간입니다. 자,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방금 전에 우주선 안에서 그 측정한 여자를 고유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을 또 고유 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고유 시간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특산대성 그 이론을 많이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이 고유 시간이 특정 그 뭐 우주선 안이다, 우주선 밖이다 이렇게 정해버리는데 이게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정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지라는 것이 관성 운동, 즉 등속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은 그 내부에 있는 사람한테서는 정지한 거예요. 외부 밖에 있는 사람은 등속 운동이지만 우주선 내부에 있는 사람은 정지했기 때문에 아무튼 진짜로 정지하든 등속 운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부에 있는 사람이 정지한 걸로 해석을 하든 아무튼 정지하면 그걸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관찰자가 측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T가 됩니다. T가. 자,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0 고유 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길이를 측정하는 물체에 대해서 정지한 곳이 L0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곳에서 측정한 길이가 L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유 길이도 고유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꼭 뭐 우주선 안, 우주선 밖이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시간 팽창이라는 단어는 시간 지연하고 같은 말이고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세 가지 살펴봤는데 이 개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결과 시간 지연입니다. 시간 팽창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주선이 이제 등속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빛의 속력과 가까운 속력으로. 그리고 이제 그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그리고 이제 그것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그런 상황. 물론 이제 다른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주선 밖에서 이벤트를 우주선 안에서 관찰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 우주선하고 관찰하는 그런 그 상황 이런 것을 여러분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서 보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주선 바닥에서 이제 그 불빛이 이제 켜졌을 때 이 불빛이 이제 위로 이렇게 천장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여자가 볼 경우는 뭐 그냥 바닥에서 위로 올라간 거죠. 남자가 볼 때는 우주선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비스듬하게 움직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우주선을 볼 때입니다. 우주선 내부에서 빛을 볼 때입니다. 이렇게 그냥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볼까요? 잠깐만요. 자, 여자가 우주선 내부에서 전등을 볼 때 그냥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빛을 관찰할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움직이는 우주선을 이제 남자가 볼 때는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종합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종합을 하면 우주선은 앞으로 가면서 빛이 위로 올라가는, 밖에서 볼 때는 그럴 것이고 안에서 본 사람은 그냥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이겠죠.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밖에서 보는 사람 이렇게, 안에서 보는 사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우주선은 이제 그만큼 움직였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밖에서 본 사람 빛이 이렇게 올라갔죠. 자, 안에서는 그냥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그리고 우주선은 이만큼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빛이 이동한 거리, 그리고 우주선이 움직인 거리, 뭐 이런 걸 이제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간 그 거리는 우주선에서 본 빛의 경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이제 우주선의 경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비스듬하게 간 것이 외부에서 빛을 본 관찰자가 본 빛의 경로가 되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 길이를 따져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먼저 외부에서 본 빛의 경로, 빛의 경로라고 하는 빛이 간 거리, 빛의 속력과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외부에서 봤기 때문에 에, 빛의 속력에다가 외부 사람이 측정한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우주선의 내부에서 본 사람이 본 시간을 곱해주면 내부에서 빛이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우주선이 간 거리는 이제 우주선 속력에서 우주선이 이제 이만큼 외부에 이제 사람이 측정한 시간 곱해주면 이 VT만큼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해서 빗변의 제곱이 높이 제곱, 밑변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것을 풀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다른 것은 지금 C 제곱을 나눈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보기 좋게 T는 T끼리, T0는 T0끼리 묶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T 제곱을 앞에 두고 얘를 나눕니다. 나누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0를 루트를 씌워서 풀어버리면 양수만 취급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감마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는 감마 T0, 즉 고유 시간에 감마 값을 곱한 만큼 시간 팽창이 일어난다. 다시 고유 시간에 감마 값을 곱한 만큼 시간 팽창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 세 번째 길이수축 살펴보겠습니다. 길이수축은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우주선에서 보통 이제 전등불이 이제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남자가 막대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밖에 들고 있어요. 무겁겠죠.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자 발끝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서 지금 물론 이제 그 시간은 여자가 가는 시간, 또 남자가 가는 시간 이제 서로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시간이 흘러서 이 막대 처음에서 끝까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V라는 확률을 가지고 이때 이제 이 막대 길이를 여자가 볼 때, 남자가 볼 때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막대 길이를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뭐 참고하시고 T는 남자가 측정할 때의 시간입니다. 자, 여자가 측정한 길이 L은 어떻게 되느냐? 여자의 시간 T0에서 우주선 속력 곱하면 되겠죠. 당연히.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자, 그리고 남자가 측정한 시간, 남자가 측정한 막대의 길이는 L0. L0 그냥 하면 되는데, 여자가 타고 있는 우주선 속력을 이용해서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주선 속력에다가 자신의 시간 T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나누어요. 나누면 이렇게 되죠. L은 그냥 그대로 통으로 나눈 겁니다. 좌변이가 다 날라버린 거예요. T분의 T0, 그 다음에 L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을 앞에 했던 그 시간 팽창식 T는 감마 T0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식을 약간 변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T분의 T0는 감마분의 1.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감마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L은 감마분의 L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유 길이를 감마로 나눈 값만큼 길이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한번 우리가 그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이제 우리 감마, 로런츠 인자죠. 감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그 움직이는 물체 V. 이 V가 0일 수도 있고, 자, 대부분 그 등속 운동을 하면서 빛의 속력과 가까운 속력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0.6C 빛의 속력의 60%, 0.9C 빛의 속력의 90%, 0.99C 빛의 속력의 99%.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을 때 감마값이 1, 1.25, 2.3, 7.1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값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시간 팽창 기대수적으로 쓰면 t는 감마 t0, 고유 시간을 감마값만큼 늘어나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고, 이거는 이제 고유 길이를 감마로 나눈 것만큼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말로 한번 써볼게요. 말로. 자, 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관찰자가 중요해요. 관찰자가 볼 때, 그러니까 관찰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곳의 시간을 관찰자가 보면 그 운동하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이게 결론이에요. 길이 수축은 뭐냐? 관찰자가 중심입니다. 관찰자가 볼 때 관찰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를 관찰자가 볼 때 그 운동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든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걸 꼭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상의 관찰자가 볼 때 미온 입자가 화면에서 보면 이제 미온 입자가 있는데 이게 산의 정상에서 만들어져서 0.99C, 그러니까 빛의 속력의 99%의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L만큼 높이의 산을 수직으로 하강한다. 그리고 사라졌다. 근데 실험실에서 측정한 미온은 고유 시간이 0.1이다. 미온은 이제 방사선 입자입니다. 그래서 그 붕괴를 하면서 사라지는 그런 입자인데 실험실에서는 0.1세크이지만 이게 이제 빛의 속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시간이 늘어나요.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는 건데 그래서 이제 0.1세크의 고유 시간이지만 빛의 속력의 99%로 가면 감마값이 7.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간 팽창식 t는 감마 t0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7.1 감마 0.1 고유 시간 그래서 0.71세크 7배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세 가지 동시에 상대성, 시간 팽창, 그다음 또 길이 수축,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질량이 늘어나는 질량 팽창과 관련된 내용인데 식은 이겁니다. E는 MC 제곱 또는 MC 스퀘어라고도 하죠. 제곱을 스퀘어로 해서 MC 스퀘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 질량이 이제 속력이 증가하면 시간 팽창처럼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물체의 질량이 커진다. 즉 감마값 마찬가지로 여기도 감마값이 들어가서 고유 질량, 여기는 고유 질량이라고 하지 않고 정지 질량이라고 합니다. 정지 질량에 이제 감마값을 곱한 만큼 질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E는 MC 제곱을 이렇게 감마 M0 C 제곱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지한 경우에 그 물체의 에너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지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M0 C 제곱인데 같은 똑같은 물체지만 이게 속력을 가지면 이제 질량 팽창이 일어나서 이제 감마값을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감마 M0 C 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감마에 해당된 만큼 더 에너지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입자를 아주 높은 속력으로 가속 운동을 시킨다. 뭐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이제 주어야 이제 그러한 운동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질량이 없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거나 질량이 다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는 핵융합, 핵분열과 같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반대로 에너지가 질량이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쌍생성 우주에서
별이 생기는 과정, 이런 경우 쌍생성이겠죠. 물론 쌍소멸은 이제 별이 이제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예로 우리가 쌍생성, 쌍소멸, 그리고 이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이제 핵융합, 핵분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